아니 그러면 이거 좀 먹을게 더. 이거 입에 있는 이 뭔가 텁텁한 기운을 좀 해소시켜 버릴게요 이걸로. 콜라 먹고 양치하면 안 좋아? 아니 그래? 야 콜라 먹고 양치하면 안 좋아? 야 근데 제로 콜라는 이에 안 좋아 혹시? 치아에? 제로 콜라 혹시 치아에 안 좋아요? 탄산이 안 좋아? 아니 그러면 이거 왜 먹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콜라 물 먹으면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 안에 안 먹고 탄산 그러면 이게 안 때문에 좋은데. 양치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맛있어서. 그러니까 맛을 위해서 그 치아의 건강을 포기하는 거네 사람들은. 탄산에 소독 성분이 있어요. 희응희응. 아 성호 PK님 히어히어 39개월 구독 말씀 감사합니다. 빨대 목구멍에 고마이모 붓고 치아에 안 닿게 감사합니다. 마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 치아에 안 닿게. 야 그 진짜 근데 약간 말이 된다. 잠깐 먹어볼까 그렇게? 야 근데 치아에 닿는 것 같은데? 나 방금 그렇게 먹어봤는데? 치아에 안 닿을 수가 없다 근데 잘.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덜 닿음. 양치는 좀 그렇고 야 그럼 인정 님들 하나 혹시 먹죠. 그러면은 치아 건강을 위해서 막 치실 이런 것도 해? 나는 스케일링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그 보험 되잖아. 그래도 그거는 받으러 가는데 그거 갈 때마다 막 그 간호순 언니가 나한테 존나 뭐라 그러거든. 이빨 좀 닦으라고. 나한테 이빨 좀 닦으라고 막 존나 뭐라 그런단 말이야. 이 스케일링 그 치실도 막 주고. 간호순 언니가 간호순 간호사 누나 간호사 누나가 치실 무조건 해야 돼? 아 너무 싫은데 치실하기. 그리고 양치도 막 존나 3분을 진짜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자 이거 좀 더러울 수 있는 양치라고 이거 칫솔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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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여기 부분을 이렇게 칫솔로 이렇게 그거 이렇게 간호사가 다 해야 된대 이게. 일할 거 많아져서 귀찮아서 그런 거니까 그냥 치석이나 빼달라 하죠. 아 더럽잖아요. 그리고 진짜 나 스케일링 한번 봤잖아. 그러면 입에서 씨발 피가 씨발 음식이 뭐야? 변성이잖아, 치약이. 뭐야, 염기성이지. 인체가 치아의 생태를 그 이 중성으로 사이에 피가 낮추면서 그냥 임신을 늦게 그냥 깨우는 건데 딱 보면 혹시 근데 치아 야 솔직히 현대인들은 나 같은 현대인들은 솔직하게 좀 하루에 양치 3번 하기 힘들잖아 그치? 이거 인정하시죠? 333 법칙 솔직히 따르기 힘들잖아 맞잖아. 집에만 있잖아요. 아니 귀찮잖아. 아니 귀찮잖아 현대인. 치과의사도 333 법칙 안 지킨다? 내가 봤을 때 그래 근데 진짜로. 내가 봤을 때 그 간호순 언니도 그렇고 그 치과의사 그 양반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도 333 법칙 안 지킬 것 같아. 333이 근데 뭐더라? 3분 동안 하루 3번. 또 뭐지? 그 나머지 하는 3이 뭐지? 아 19, 3분 이내. 야 씨발.
왜? 치아에 제일 좋은 거는 저염이나 저당으로 처먹는 거임. 야생동물들은 치아 개좋음. 그리고 치아도 다 유전임. 유전자 좋은 애들은 절대 안 썩음. 근데 야구야 나도 엄청 안 썩어. 몽글몽글. 어. 우리가 사랑하던 상남자 조광현은 어디 가고 양치가 어쩌고 떠들다가 호들갑 떨며 치카치카는 호모섹슈얼이 되었을까요? 어우 야, 양치 다 했다. 좋아. 좋다. 좋아요. 양치 운수하는 애들 치아 사진 특혜도에 다 올려라 씨발. 왜 화났어 저 사람? 양치 운수하는 사람 치아 사진 특혜도에 올리래. 왜 화났는데 왜 그래? 야 근데 혹시 지금 양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지금 양치래. 지금 이거 먹어도 돼? 코로 남은 거? 얼마 후에 먹어야 돼? 얼마 후에 먹어야 돼? 지금 먹으면 죽는다고? 애초에 닦으면 안 됐다고? 코카콜라 먹고 2에서 30분은 양치하면 안 돼? 아 그래? 그 코카콜라에 있는 성분이 뭐 되게 치아에 안 좋은 건가? 그걸 왜 의심하래 근데. 근데 가글은 진짜 해야 해요. 리스테링 써서 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조찌랄 여기까지 하고요. 야, 이 빡대가리야. 네 지금 치아 상태가 중성이 됐는데 다시 탄산인 산성을 처먹는다고. 중학교 과학 다시 배우고 와. 내가 그걸 다 알면은 왜 고졸이겠냐고. 어? 모르니까 고졸이죠 그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자꾸. 그냥 자 오늘 사연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조광현의 사연공장. 자
조광현의 사연공장.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잠시만요. 일단 세팅 좀 할게요. 네. 잠시만요. 이거 보고 심한 거는 신고해도 되나요? 예, 뭐 허위 신고로 근데 잡혀가시는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못 해드립니다. 잉? 자, 조학년의 사연공장. 이번 주제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내가 했던 나쁜 짓. 자, 라는 주제입니다. 네. 아, 왜 또 뭘 고모준을 데려와. 알았어요. 네. 자, 캬 이지랄하고 있네. 이게 근데 사연을 좀 못 걸은 것도 있어가지고 일단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조항현의 사연공장 2021년 8월 22일. 네. 첫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컴디. 갸루 키보드 괴인에 이어서 하나를 더 풀어볼까 해요. 때는 중학교 3학년 시절 친구들과 곧 다른 고등학교로 가는 저는 마지막으로 추억을 남기고자 벨티라는 것을 하기로 했더랬죠. 벨티. 마치 아프리카 야생의 하이에나처럼 희생양을 찾아 다니던 친구들과 저는 레미안이라는 아파트를 먹잇감으로 찍고 한동 전체를 벨티로 털어버리자는 어마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레미안이요. 야, 저 브랜드 아파트죠? 브랜드. 좋은 아파트. 그렇죠? 명탐정 곰보에 나오는 5인의 나쁜 말처럼 택배 기사분이 들어가자마자 집주인인 척 들어가 맨 위층의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마자 2인 1조로 한 명은 벨티, 한 명은 문 발로차기로 튀기를 감행했습니다. 문 발로차기. 그러나 친구 중 한 명이 일탈의 쾌락에 머리가 아주 돌아버렸는지 소화기를 짚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촤악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방교육이 잘 되어 있는 친구네요. 이거 웬만하면 안전고리 이거 딱 뽑고 다 할 줄 모르거든. 그쵸? 물론 저도 위험한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내가 한 거 아니니 괜찮겠지 뭐 키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파트 한 동 전체를 벨티로 털고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아뿔싸, 사건은 다다음 날에 일어났더랬죠. 그 아파트의 다른 동에 살던 다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네 아파트에서 벨트 했어? 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하는 집에 겁에 질린 곰보마냥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왜? 라는 말을 했고 그 친구는 엘리베이터에 저와 제 친구들이 살인마 전단지 마냥 이 아이들을 찾습니다 라고 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에 겁에 질린 저는 몇 달 동안 그 아파트에 가본 적이 없었더랬죠. 지금 와서 저에게 피해 입은 입주민분들에게 소소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호. 곰디는 이런 나쁜 짓 해본 적 있나요?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해줘잉! 자, 이런 사연이네요. 네. 씨발놈이네요. 중학교 3학년이면 사실상 어려가지고 벨티
할 나이는 아니죠, 그쵸? 보통 초등학교 때도 하는데 저는 뭐 약간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런 나쁜 짓을 해본 적이 그 옛날에 그거죠. 예. 옛날에 대구 살 때 그 걷기 방송을 했었죠. 제가 걷기 방송 막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그때는 얼굴이 좀 빵빵하고 막 대굴대굴 굴러다녔잖아요. 눈사람에다 얼굴에다가 그쵸? 그때 걷기 방송을 하다가 이게 시청자들이랑 또 소통을 좋아하던 저로서 소통을 하다가 이게 잘못 동을 들어갔어요. 잘못 동을 들어가가지고 네 배를 눌렀는데 거기 익숙한 강아지 목소리가 아니더라고. 울음소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잘못 왔구나. 그리고 그냥 죄송합니다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도망갔습니다. 예, 이게 또 나왔는데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문 열어줬는데 아 이거 동호를 헷갈렸어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 그쵸? 그쵸?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 본의 아니게 고의는 아니었어요. 예, 그쵸? 자, 미안합니다. 본의 아니게.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검디. 제가 했던 나쁜 짓들 짧고 굵게 적어볼게요. 저는 초등학생 때 인성이 터진 성격장애였어서 인생의 나쁜 짓을 이때 뭐라 했더랬죠? 현재는 갱생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일단 별 1개짜리 동네 문방구에서 200원짜리 초콜릿 훔침, 친구 집에서 500원짜리 세빔.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그쵸? 귀엽죠? 자, 별 2개. 학원에서 궤도키드 빙의에서 친구 돈 훔침. 찐따집 단체로 놀러가서 사과 한 박스 있는 거 다 먹음. 냉장고에 있던 홍삼 먹음. 저금통 털어서 뿌셔 사 먹음. 그냥 미친년이네요. 예. 미친년이죠? 그쵸? 자, 별 3개짜리. 이게 별 2개네요. 친구 핸드폰 훔쳐서 고백 문자 보냄. 4444에 전화하기. 4444는 뭐야? 4444가 뭐야? 저주 번호야. R 공유하기 함. R 오랜만에 듣네요. R. 예. 저는 R이라고 하면 나 SK를 별이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그쵸? 친구가 실수로 저한테 물 쏟았는데 화장실로 끌고 가서 변기칸에 가두고 호수로 물 뿌림. 그냥 뭐 씨발 미쳤나요? 예. 학원 선생님한테 친구가 못생겼다고 한 거 꼰질러서 그 선생님 울면서 원장한테 말함. 그 친구 혼나고 선생님 관둠. 자, 그리고 전응아 새끼가 자랑이란 듯이 울린 것 같은데요. 자, 다음 2017년 3월 11일에 서울에 콘서트 보러 놀러 갔다가 술을 마시고 괄호 열고 미성년자였음 괄호 닫고 지인들이랑 히오스 새벽 PC방 하는데 12일 새벽 3시쯤에 마이크 허황 상대로 상대팀으로 만나서 수룡 리리로 개 찢은 다음에 스마겔에 올려서 떡밥 굴림. 이때는 스틸로 마이너 갤러리였네요. 자, 그냥 인간 아니네요. 주작 아니라고 뭐 이거 증거 자료도 이거 해주셨는데 자기 다 올린 글인 것 같은데요? 자기가 다 올린 글인 것 같네요. 뭐 수룡 리리로 찢었대요. 뭐 이거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계속. 자, 이것만. 자, 뭐 자랑 뭐 축하드려요. 네. 자. 어이가 없네. 자, 일단 사연 잘 읽었습니다. 주작 아닙니다. 찡긋. 고마워요. 꼼디라고 하시네요. 네. 완전 뭐 미친놈이네요. 그쵸? 강현씨 사연 공장만 평생 해주세요. 14개월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마이모. 감사합니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디. 오늘의 주제는 고해성사네요. 나쁜 짓 하니 초등학교 때가 생각나네요. 때는 초등학교 6학년.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유희왕 카드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쵸? 저는 액조디아 덱을 쓰면서 전교 3등의 기염을 토했더랬죠. 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보다 못하는 아이들이 카드빨로 이기기 시작했더랬죠. 자, 이게 근데 진짜 카드게임 하는 놈들 특징이야. 지가 못해서 졌다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예. 초등학교 때 제 용돈은 한 달에 10,000원. 괄호 열고 채팅으로 거짓 춤추는 씹새들 있으면 배내주세요. 이 괄호 닫고. 한 달 동안 좆빠지게 살아봤자 유희왕 10팩. 내 덱에 진화는 없고 나보다 못하는 새끼들이 저를 추월하는 느낌은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렇게 패배감에 찌들어 살 가치가 없다 느껴지던 순간 친구들에게 아주 솔깃한 소문을 듣게 됐더랬죠. 자, 그건 바로 학교 앞 문방구에서 유희왕 박스를 훔치는 것. 괄호 열고 여기 엄청 강조해주세요. 괄호 닫고 볼드체로 친구 3-4명이서 2-3명은 아이스크림을 사는 척 어그로를 끌고 한 명이 존나게 세비는 수법이라고 하더랬죠. 자, 이거 시선 분산한 다음에 그냥 계획적인 씹새들이죠. 굉장히 바라게 자란 저는 듣고 화들짝 놀라며 그럴 순 없다며 선민의식을 가지고 도덕적 우월감을 느꼈지만 저를 이기고 승리의 미소를 보이며 우월감을 뽐내던 제 친구를 보자마자 바로 문구점에 달려갔더랬죠. 마침 밖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는 친구가 있었고 저는 미친듯이 제 실내화 주머니에 유희왕 박스를 넣었습니다. 정신없이 내 손이 실내화 주머니를 몇 번 거쳤는지도 모른 채 아이스크림을 계산하러 들어오는 아이들이 들어오자 저는 나갔더랬죠. 오히려 나간 순간엔 안 들켰다라는 안도감, 배덕감과 이젠 안 져도 된다는 생각에 쾌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가서 저녁이 되고 잘 시간이 돼서 침대에 누우니 저는 진짜 제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너무 죄책감이 들었더랬죠. 범인은 현장을 다시 찾는다는 말이 있다시피 한 2주일은 매일매일 죄책감과 혹시나 CCTV를 돌려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병적으로 문방구에 집착하며 문방구를 들렀었더랬죠. 하지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카드를 훔친 걸 모르시는지 여전히 친절히 대해주시는 문구점 아주머니를 보자 감정이 무뎌졌고 사이코패스죠? 그렇죠? 사이코패스입니다. 자, 보통 이러면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게 맞죠? 전 세빈 카드로 덱을 만들어 학교에 갔더랬죠.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계속 지며 저는 허벌이 되어버렸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 슬립 플랜을 짜느라 수업 시간에도 만지다가 유효한 카드를 빼앗겼더랬죠. 곰디도 이런 경험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런 사연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희왕 카드 훔친 적은 없고요. 저는 이런 좀 창피한 과거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번에도 말한 것 같은데 귀가하는 중에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정육점 앞에 꽂혀있던 그 우산을 그 호다닥 들고 달려갔다가 그 정육점 아저씨한테 들켜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전화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번 버스 타러 가는 길에 그 정육점이 있는데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정육점 아저씨가 그래 강현이 집에 가나 막 이러면서 이제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게 근데 제가 사실 비는 맞아도 되는데 이 비를 맞기 싫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때 친구랑 같이 가는데 제가 사실 친구한테 약간 좀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약간 좀 튀는 행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제 슬픈 과거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단 도둑질 좀 하지 마세요. 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디. 제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약간 모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좀 장난꾸러기여서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를 좀 돌봐주며 착하게 좀 잘 좀 지내라고 돌봐달라고 해서 그 친구의 담당 학생이 되었는데요. 하는 일은 아침마다 같이 등교하고 급식 같이 먹고 집에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 앞에선 잘 지내는 것처럼 연기하긴 했는데 그 친구가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같이 쓰곤 했더랬죠. 같이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뭐 돈 받고 일했다고 생각하면 나쁜 짓은 아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딱히 뭐 나쁜 짓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아이의 부모님이면은 사실 왜냐면은 자기 아이가 좀 약간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막 이렇게 돌봐줬잖아. 막 자기도 뭐 하기 싫은 건데 사실 이렇게 옆에서 계속 케어해 준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내 아이한테 준 용돈은 같이 써가지고 뭐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거 정도는 절대로 막 약간 뭐 싫지도 않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고마울 것 같은데요. 그쵸? 약간 뺏은 건 아니라 알바비 썼다는 아니 여기는 걸로 그렇게 적혀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의심하면 안 되고. 예.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근데 뭐 나쁜 짓이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예, 뭐 같이 쓴 거는 뭐 그 친구 거 해가지고 같이 뭐 그 사람이랑 PC방도 가지고 뭐 집에 뭐 데려다 주고 했다며. 돌봐주면서 급식 같이 먹고 등교 같이 하고 학교 같이 하고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뭐 귀엽죠? 예. 자,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착하네. 이 정도면 뭐 다른 새끼들에 비하면은 그쵸?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디. 자,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1년 넘게 집에서 밥만 축내고 있는 23살 백수입니다. 자, 지금도 나쁜 짓을 하고 있네요. 그쵸? 주제가 나만 하는 나쁜 일이라길래 번뜩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 짧은 글이지만 한번 적어봅니다. 때는 20년도 4월 5일 제가 전역하기 딱 하루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7, 8월 선임들이 싹 조기 전역 처리가 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9월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중대장이 9월 애들 휴가 싹 다 종합해서 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미복귀 전역하려고 있는 휴가 없는 휴가 썼던 휴가까지 싹 다 긁어 모아 행보관과 중대장을 건너뛰어버리고 당시 전입 온 지 한 달 된 대대 인사 개원한테 찾아 이거 그냥 올려버리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당시 중대 행보관과 중대장이 패급이어가지고 자 행정병한테 하면은 됐다고 하네요. 자, 패급이었다고 하네요. 행보관이랑 중대장이. 아무튼 그렇게 싱글벙글 휴가를 올리고 코로나로 아무 작업도 안 시키고 체단도 안 하고 맨날 일과 시간에 몰래 TV나 쳐보던 그런 개꿀이었던 마지막 군 생활이 지나고 드디어 저녁날이 되었더랬죠. 곰디도 알고 있겠지만 저녁 전날에는 보급계 행정병한테 군장 반납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19년도에 여름에 했던 KCTC 훈련 때, 자, 여기 소방훈련입니다. KCTC 훈련은. 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네, 그쵸? 비가 와 빗물에,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요. 네, 그쵸? 비가 와 빗물에 떠내려가 버린 지금까지 까먹고 있던 제 탄알집 2개와 판초우이가 저의 발목을 잡아버렸더랬죠? 참에 까짓 거 얼마나 하겠어. 그냥 돈 내고 말지 하고 여전히 싱글벙글한 기분으로 자체 전투 유무를 즐기고 있었더랬죠. 자체 전투 유무를 한다네. 진짜 씨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당나라죠, 당나라. 어이가 없네. 하지만 그 짬찌 보급계 새끼가 날 겁주려고 했던 건지 진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수도 안 되는 빨다만 썩은 걸레장 냄새나는 족같은 판초우이가 무려 30만원이 넘는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군대에 썩어 빠진 방산 비리에 시리에 빠져 있었던 저는 전 중대의원 중앙현관 집합하려는 행보관의 방송에 빠기쳐 아무 비어있는 짬찌 생활관에 들어가 근치 딱지를 붙이고 잠을 청했더랬죠. 하지만 그때 누구 건지 모를 판초우이가 침대 밑에 박혀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고민이 됐지만 누구 건지도 모르고 다신 얼굴도 볼 일 없을까 생각해 쓱 감아서 보급계한테 내 침대 밑에 박혀있다라고 말하며 가져다 주었더랬죠. 괄호 열고 탄알집은 7개 가지고 있던 동기가 2개 줘서 살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탄알집 7개 들고 있는 새끼는 뭐하는 새끼냐? 탄알집 괴인인가? 그러곤 다음날 저는 중대원들의 도열을 받으며 위병소에서 사진을 찍고 무사히 전역을 했더랬죠.
쓰다 보니 쓸데없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수정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올릴게요. 그 판초의 주인도 지금쯤 전역할 때가 되었을 텐데 그 친구는 30만 원을 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감았을까요? 곰디는 아무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있나요? 궁금해요. 곰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한 것들이 뭐 다 세상에 까발려졌죠? 그쵸? 온 세상에 터졌기 때문에 계급은 이 새끼 같은데요. 사실 이제는 뭐 아무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한 게 없어요. 이제 거의. 예, 저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제 경험상 저는 근데 저녁 날에 보급계가 그 딱히 검사를 안 해서 군장 검사를 그냥 보급 창고에 넣으래. 그냥 대충 다 넣었거든. 근데 난 뭐 잃어버린 것도 없고 다 뭐 넣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약간 국룰 아니야? 약간 물건 없어지면 이게 근데 사실상 계속 감고 이게 대물림으로 감으면은 사실상 하나가 비는 게 아니잖아. 대물림으로 감으면은 훈련소에선 국룰임. 맞아. 나는 진짜 훈련소에서 어떤 새끼까지 봤냐면은 총 세비려는 새끼까지 봤어. 총 진짜 내 바로 옆자리 침대 쓰는 새끼였는데 그 옆생활관에 있는 새끼 총을 세빌라 하더라고. 난 그 이해가 안 되던 게 이 새끼는 뇌가 없는 건지 총 번호가 기억이 안 나나?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총을 잃어버렸는 줄 알았나 봐. 그 총기 번호라는 거를 모르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 진짜 심한 애들은 그런 것까지 봤고 그리고 나 군대에 있을 때는 나는 그 파견 가는 부대였어. 파견. 그 비전2 부대 통신 부대라 가지고 통신 부대는 파견 많이 가거든. 다른 부대로. 그 다른 부대 사람들이랑 그걸 많이 써. 근데 보통 다른 부대 가면은 이렇게 짐 같은 거 다 챙겨가잖아. 자기 거 침낭이랑 뭐 약간 그런 애들을 가면은 그 타 부대는 이제 시설 좋고 뭐 새로운 보급품 나오니까 그 새로 나온 침낭 뭐 이거 세배 오고 막 약간 요런 정도 하더라. 뭐 바꿔치기 하고 뭐 요런 거. 뭐 요런 거 하더라고. 나는 뭐 파견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자,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 뭐 이 정도는 근데 뭐 국룰인 것 같아요. 뭐 도둑질을 하긴 했는데 자, 그쵸? 자, 감사히 잘 봤습니다. 우리 행보관님도 파견 가면 헬스도구 3개씩 세배옴? 자. 하이루 곰디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일을 말해보려고 해요. 저번 기괴한 연인 사연을 듣다가 이것이 생각나서 적으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 지금 적어봅니다. 마침 주제에도 맞는 것 같네요. 그 당시엔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바꿔서 문자를 보낼 수 있었더랬죠. 4학년 때 처음 사게 된 휴대폰 2G 피처폰을 만지다 그 사실을 알아낸 저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발신자 번호를 바꿔서 연애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방과 후에 친구에게 이 계획을 전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제 친구 중 하나 괄호 열고 학원 간다고 그 자리에 없었음 괄호 닫고 여자는 흔히 남자들 사이에서 강한 여자 aka 조폭마누라로 불리는 여자애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보통 덩치가 크고 그런 아이들이죠. 키가 큰 여자아이들이죠. 그렇죠? 남자아이에게는 여자의 번호를 발신번호로 여자아이에게는 남자아이의 번호를 발신번호로 해서 사실 나 너 좋아하고 있었어 우리 사귈래 같은 뉘앙스의 달콤한 단어를 사용해 연애 편지를 보냈더랬죠. 자, 다음날 만난 그 친구는 그 남자아이는 여자아이가 자기를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왔다고 어떡하냐며 짜증이 난다고 저희들에게 말을 하였고 야 이것도 진짜 개새끼인 게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한테 했다는 거 아니야. 고민 토로를 자기한테 하네 와가지고 봐봐. 그쵸? 그 말을 들은 저희들은 필사적으로 우참을 했더랬죠. 괄호 열고 여자아이랑은 친하지가 않아서 반응을 알 수가 없네요. 괄호 닫고 그런데 그 둘은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도 서로 말을 안 해보더라고요. 아무리 안 친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나요? 괄호 열고 괄호가 닫고
그래서 문자를 더 자극적으로 보내보았습니다. 지랄을 하는구만. 문자를 더 자극적으로 괄호 열고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으로 인해 성에 일찍 눈을 떠서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수위로 보냈더랬죠. 괄호 닫고. 자, 이 당시 뭐 벗기기 이런 맵이 많았죠, 그쵸? 네. 막 변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쵸? 며칠 동안 존나게 내절을 한 후 결국 일이 커져 그 친구들 부모님들에게 그 문자가 알려지게 되었더랬죠. 담임 선생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범인을 잡겠다고 하셨고, 통신사에 연락하고 경찰서에 연락하면 다 나온다며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자백하면서 반 아이들을 전부 다 눈을 감게 시킨 후 범인만 손을 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거 담임 선생님들 그 단골 수법이죠, 그렇죠? 저는 정말 쫄렸지만 손을 들진 않았고 제 공범인 친구도 다행히 손을 들지 않았더랬죠. 선생님이 개구라를 치신 걸까요? 정말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잉. 아, 이런 사연. 근데 이런 거는 옛날에 좀 흔한 일 아니었나? 막 바꿔가지고 막 이러는 거? 그쵸? 이런 거 좀 많지 않았나요? 나도 약간 이런 거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거 알아세요 혹시? 막 08217 막 이런 거 알아? 08217 하면 막 무료 전화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있었는데 모르나 다들? 08217 1541 뭐 이런 것도 있고 콜렉트 콜로 하고 막 음성 변조 있었어. 음성 변조. 별이 삼샵 별이 삼샵도 있었고 막 그 뭐야, 저는 약간 이런 거 좀 많이 당했어요. 저는 약간 수신자 뭐 발신번호 제한? 뭐 약간 번호 약간 차단해가지고 전화 거는 게 있어. 뭔지 알아요 그거? 번호 자기 번호 안 보여주면 전화가 발신번호 표시 제한. 그래 그거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 걸어가지고 막 네가 조항현이냐고 막 존나 약간 무서운 학교 형인 것처럼 막 연기하고 막 그런 거에 좀 약간 많이 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 거에 많이 쫄고 했는데 그럴 때 또 저는 저거 이러면서 막 자는 척 또 연기를 했었죠. 자는 척 연기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생각해보면 전화를 왜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상구형이 부른다고 해서 갔는데 비상구였음. 재미없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곰하! 곰디 하이라는 뜻 걸어놨고, 이게 나쁜 짓인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네요. 때는 중학교 1학년 초 여름이었더랬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학교 생활을 하던 도중 하굣길에 발을 잘못 디뎌 발목을 삐었더랬죠. 그 후로 몇 주간 근처 정형외과에 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 물리치료사가 너무 불친절했더랬죠. 불친절. 자, 이런 장난은 보통 약간 안 좋은 감정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에서. 저만 오면 인상을 쓰고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끝나고 나면 다 됐죠? 빨리 나가세요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거 좀 혼내줘야겠다. 싸가지 존나 없네. 저의 마음은 곰보님의 피부 마냥 상할 대로 상했더랬죠. 저는 물리치료가 끝나는 날 소심한 복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모기에 물린 상처를 긁어 피가 나왔더랬죠. 저는 그 피를 화장실에 마구마구 묻히기 시작했고 중2병 초기 증상이 온 것인지 그 피로 거울에 살려줘 라는 글씨를 쓰고 나왔더랬죠. 네, 공포감 조성. 그리고 그 몇 달 뒤 그 정형외과는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더랬죠. 그 이후로도 그 자리에 있는 가게는 수시로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건물은 철거되고 현재 애완동물샵이 되어 있습니다. 제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 때문에 조금 미안하네요. 근데 뭐 이거 정도는 사실 뭐 살려줘 뭐 지우면 되는데 뭐 본인 탓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냥 터가 안 좋나봐 거기가. 그리고 이 가게 직원들이 불친절하면은 금방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거라고 무조건 이게 망하게 돼 있어 금방. 사실 내가 봤을 때 이 식당 같은 것도 국가연금 맛보다 술사가 서비스가 더 처세. 중요해.
존나 맛있는데 싸가지 없는 집보다 그냥 적당히 맛있고 적당히 싸가지 있는 집이 더 좋잖아. 그쵸? 친절한 집이. 그쵸? 자, 감사합니다. 아닌데 맛이 최고인데? 뭐 그래요. 뭐 사람마다 뭐 다른 거겠죠? 안녕하세요, 곰디.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올려보아요. 때는 유치원에 다닐 때였어요. 유치원에. 저희 유치원은 아침마다 지하 강당에 모여서 다른 아이들이 마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반끼리 모여서 들어갔어요. 어느 날 기다리던 중에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선생님께 말하고 2층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아무 일도 없는 교실을 보니 친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생각나는 것이었죠. 평소에 탐났던 나머지 교실로 들어가 친구 사물함에 있던 파워레인저 장난감을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친구는 울면서 하루 종일 장난감을 찾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필사적으로 모른 척을 하는 것 뿐이었더랬죠. 그 뒤로 저는 친구들이 가져온 물건 중에 갖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아침 시간에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교실에 들어가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라팜 영재라니. 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자주 훔치지는 않았더랬죠. 축구 게임 필통.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톡톡톡 튕기는 거. 변신 로봇 등을 훔쳐서 집에서 재밌게 갈고 놀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CCTV를 돌려봤을 수도 있는데 안 들킨 게 다행이에요. 물론 그 뒤로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해주세요. 자, 근데 이게 확실히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은 좀 악하게 태어나는 게 아닌가. 이게 자기가 갖고 싶다는 거를 잠깐만, 이게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오히려 절도는 사람의 본성인 걸까요? 이게 악인 건가요? 아, 좀 어렵네요. 왜 나한테 그래? 부모가 문제. 아니 뭐 또 집안까지 들쑤실 일이 있어? 용서는 유치원에 가서 하셔야지. 왜 애초에 누가 선악의 미안한데 개념이 없을 땐 용서를 선도 구하시는 아니고 악도 건가요? 아님. 아니 그렇네. 이게 선이랑 악이라는 거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유치원 선생님이 잘못이든지 뭔가 교육자 잘못이네요. 생각해보면은. 그쵸? 그걸 알려줬어야 됐는데. 자, 근데 또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 친구가 좀 근데 악이라는 걸 아는 것 같은 게 들킬까봐 너무 자주 훔치지는 않았대. 나쁜 짓인 걸 알았다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화장실도 막 가는 척 했다 그러고 모르는 척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러면은 네, 영악한 10세네요 사실상. 그쵸? 자, 영악한 10세. 자, 그냥 도둑놈 새끼네요. 네, 도둑놈 영재.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자, 도둑놈 영재. 혼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뿐일 뿐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짓이니까 혼난다는 사고회로죠, 당연히. 그쵸?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곰하, 오늘도 사연을 써보아요. 자, 저의 생활관에는 저보다 군번이 2달 빠른 선임이 있었어요. 아, 2달 빠른 것도 선임을 쳐주나? 일단 그 선임은 너무 씹덕이었고 위에 군번이 다 전역하니 매일 연등마다 족같은 애니를 틀었더랬죠. 괄호 열고 라멘 너무 좋아 코이즈미씨 쉼표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개족 같아서 아직도 기억남. 자, 괄호 닫고. 라면 처먹으면서 신음소리 내는 정신병 걸린 미친년이 나오고 저통 존나 큰 파충류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사는 내용이었더랬죠. 이런 내용 맞나요? 괄호 열고 메이드래곤은 좀 재밌었음 히히 땀땀 괄호 닫고. 매 연등마다 이런 족같은 것만 보길래 그 다음 군번인 제가 아이들을 대표해서 다른 것 좀 보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그 10세가 선임이 보는 게 족같아? 이러면서 짬질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연등도 그 새끼가 선택한 애니를 보았고 저는 복수의 길을 갈았습니다. 며칠 뒤 보급병 창고 정리를 도와준다고 혼자 수레를 끌고 가려는데 수레에 누가 쓴 콘돔이 있더랬죠. 처음엔 대체 누가 이걸 썼나 싶었지만 이걸로 그 새끼 엿먹일 방법이 생각나서 콘돔을 건빵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 관물대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며칠 뒤 중대에서 빡세기로 유명한 상사님이 당직을 서는 날이었고 그분은 항상 관물대 검사를 했습니다. 야, 요새 또 관물대 검사를 가능하냐? 관물대 검사하면 우리는 바로 헌병대 잡혀가는데 간부들. 이날을 기다렸지 싶어 제 관물대에 있던 사용한 콘돔을 저녁 식사 출발 전 늦게 나가며 그 새끼의 관물대에 넣었습니다. 역시나 당직 사관님은 관물대 정리를 하라고 지시했고 그 새끼는 자기 관물대 깨끗하다고 정리 안 하면서 누워가지고 애들 정리 상태 그게 뭐냐고 갈구고 있었더랬죠. 아, 이거 무조건 갈굽니다. 그냥 갈굴 거리가 무조건 생겨. 씨발 자기 해보라 그러면 제대로 못할 거면서 그쵸? 무조건 갈굴 게 생기죠. 저녁 점호 시간이 되고 옆 생활관 점호가 끝나 저희 생활관에 들어온 당직 사관님은 전부 관물대 개방하라 지시하였고 저희는 관물대를 열었더랬죠. 저희 모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새끼 혼자 더러워서 당직 사관님이 이딴 식으로 한 게 정리한 거냐며 그 새끼 관물대로 다가가 관물대 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콘돔을 찾아냈습니다. 당직 사관님은 조용히 그 새끼를 바라보며 좀 이따 방송하면 행정반으로 오라고 말하고 점호를 끝냈더랬죠. 방송으로 그 새끼를 부르고 당직병도 행정반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음날 인사개원인 저한테 행보관님이 그 새끼 병영상담관이랑 상담해야 하니까 신청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새끼는 저녁 전까지 4개월 동안 병영상담을 강제로 받았고 특급 관심병사로 지정되어 간부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고작 연등 때문에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 군생활 우리들의 소소한 행복이었던 연등을 그 족같은 애니로 독점한 걸 생각하니 별로 안 불쌍하네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대의를 위해 좋은 일을 한 게 아닌가. 이게 대의를 위해, 모두를 위해서 본인이 한 몸 희생해서 열사가 아닌가. 그쵸? 이 연등을 지켜낸. 아니 이게 보통 연등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생활관 인원들끼리 다 의견을 어느 정도 종합을 해. 응? 근데 저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아니 씨발 내가 라멘 너무 좋아 코이즈미 씨 뭐 보는데 뭐 불만 있냐 족같냐 선임이 보는 게 족같아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뭐 그냥 사실상 뭐 신고해달라는 거잖아. 그쵸? 자, 신고해달라는 거 맞죠? 그쵸? 자, 이건 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뭐 콘돔의 행방은 뭐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만은 네, 잘하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껌디. 괄호 열고 EDM 톤으로. 이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적혀 있습니다. 자, 저는 평소엔 법 없이도 살 만큼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 곰청자입니다. 자, 개지랄이죠? 자, 난 법 없이도 산다는 새끼들 중에 진짜 착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법 무시하고 살더라고. 그 사람들은 법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자, 하지만 그런 저도 초등학교 시절만큼은 정말 요즘 말로 잼민이라고 불리어 마땅한 악마였더랬죠. 때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절 학교에선 가장 최상위에 위치한 초고학년이기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었더랬죠. 그 당시에 다니던 영어학원에서 한창 장난기 가득한 6학년 동급생들과 모여 다니다 보니 가끔 짓궂은 장난을 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으뜸으로 꼽는 놀이는 바로 화장실 불 끄고 튀기였습니다. 아니 존나 유치하네. 그래도 나름의 원칙이 있었으니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자,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그 원칙은 즉슨 구조상 불을 끄면 쫓아오지 못할 여자 화장실은 건들지 않았고 남자 화장실이라도 똥을 싸고 있는 사람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자, 신사네요, 신사. 그쵸? 자, 신사입니다, 신사. 가로 열고 가끔 똥 싸는 사람들을 엿먹이는 사이코들이 있었지만 전 순수하게 스릴을 즐기는 스피드러너였습니다. 어우, 가로 닫고. 자, 이 화불티의 진정한 묘미는 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즉시 불을 끄고 튀는데 보통 소변을 보는 남성은 보던 소변을 끊고 바로 추격해 오기 때문에 도망가는 스릴이 부모님 몰래 보는 야동 저리 가라 였더랬죠. 자, 스릴을 즐겼네요. 뭐, 예. 그날도 지루한 영어 수업 시간을 견디고 모든 학우들이 셔틀을 타러 갔을 무렵 화장실에 남아 소변을 보는 두 명의 중학교 형들을 희생양 삼아 전 불을 끄고 스피드런을 시작했습니다. 스피드런. 사실 저도 간땡이는 있는지라 보통 동급생을 노렸지만 그땐 몇 시간간의 지루한 영어 수업 끝에 뭔가 억눌려 있던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 눈에 뵈는 게 없어 중학생 형들을 상대로 못된 장난을 쳤더랬죠. 자, 역시 중학생의 피지컬은 좀 달랐는지 오줌을 즉시 끊고 맹렬히 추격해오는 듯 했지만 밥 먹듯이 화불티를 했던 저는 이미 최단 탈출 루트를 꿰차고 있었기에 능숙히 건물을 빠져나와 제가 타고 갈 셔틀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네. 빡속이네요. 그런데 이럴 수가! 셔틀을 기다리던 중 멀리서 그 형들이 씩씩거리면서 누군가를 쥐잡듯이 찾고 있는 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의 뒷모습과 인상차기를 봤는지 저를 발견하자 성큼성큼 저에게 걸어오는 것이었더랬죠. 그 중학생 형들은 굉장히 흥분한 말투로 야! 너냐? 라고 대뜸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굉장히 당황하여 아니요! 이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 대답을 한 직후 저는 속으로 좆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즉슨 무슨 일을 했냐고도 아닌 너냐고만 물어봤는데 저는 제발 저린 도둑처럼 아니라고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쵸? 이거 의심이 되죠? 하지만 순수했던 그 형들은 다행히 대뜸 아니라고 대답하린 저를 믿어주고 다시 범인을 찾으러 다른 곳으로 이동했더랬죠. 그리고 그 틈을 틈타 저는 바로 셔틀버스에 올라타 범행 장소를 벗어나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중학생 형들의 순수함이 아니었다면 완전 범죄로 끝나지 못했을 끔찍한 사건이었더랬죠. 괄호 열고 혹시나 보고 있을 그 형들에게 손을 모아 소리 지르며 형들 그때 속아줘서 고마워잉 끝. 자, 이런 사연이네요. 자, 보통 벨티도 아니고 화장실 불티 화불티를 해버리네.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은 없는 게 좀 달리기도 느리고 좀 약간 초등학교 시절에는 좀 통통했던지라 네, 이런 경험은 없는데 뭐 화불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잘 없는 거 아닌가요? 화불티를 다들 하나요? 화불티를 다들 많이 하나요? 화불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뭐 벨티도 아니고 그쵸? 벨티는 많이 했었는데 난 벨티도 옛날에는 아파트도 아니고 약간 진짜 그 왜 검정색 철로 돼 있는 그런 집 막 진짜 또 조만한 벨 누르면 띵동 거리는 거 나 누구세요 이러고 누구세요 이러면은 그 까만색 문 발로 뻥 차고 막 도망가고 약간 예, 그랬던 걸 봤던 기억은 있는데 예. 뭔지 아시나? 예. 자, 일단 사연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뭐 이런 경험은 없네요. 네. 자, 안녕하세요 곰디. 때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친구는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이면 말도 잘 못 거는 소심한 찐따였더랬죠. 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보통 쾌활하기 마련인데, 그쵸? 저는 당시 태권도를 다녔는데 태권도를 마치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권도의 5학년형과 도복 가방이 바뀐 것입니다. 저는 집 엘리베이터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어봤는데 저한테는 없는 휴대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더랬죠. 1번 엄마한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을 한다. 2번 휴대폰에 알람 설정을 하고 모른 척 가방에 넣어놓고는 엄마가 발견하게 하기. 뭐. 자, 3번 엘리베이터에 휴대폰을 놓고 가기. 지금이라면 당연히 1번이겠지만 저는 당시 휴대폰을 들고 가면 엄마가 도둑질을 했냐고 혼낼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여 휴대폰을 엘리베이터 바닥에 놔두고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발상은 충분히 할만해. 초등학교 1학년이면 막 이런 이상한 발상을 나도 초등학생 때 했던 것 같아. 자, 괄호 열고 지금도 왜 그랬는지 이해 안 됨. 괄호 닫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손을 떼고 싶다 이거지. 이거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 이런 거죠 뭐. 잠시 후 그 형은 저와 가방이 바뀐 것을 알아차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 105동의 CCTV를 돌려본 것입니다. 그 CCTV에는 제가 휴대폰을 엘리베이터 바닥에 놓고 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더랬죠. 잠시 후 그 형과 부모님이 태권도에 전화를 했는지 그 형과 부모님이 집에 찾아왔고 태권도 관장님까지 봉고차를 몰고 온 것입니다. 아, 좀 일이 커졌네요. 저는 엄마와 태권도 관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했더랬죠. 태권도 관장님과 그 형은 괜찮다고 넘어갔지만 평소에 저를 한 번도 혼내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혼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자기 엄마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화를 내기가 좀 그래. 그 다음날 어떻게 소문이 퍼진지는 모르겠지만 태권도를 다니는 학생들과 친구들이 그 형의 휴대폰이 어디로 살았던 것인지 그 형에게 묻는 것입니다. 다들 궁금해하는 와중에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태권도 관장님이 나왔고 관장님은 범인이 저인 것을 비밀로 해줬습니다. 그 사건은 부모님에게는 알려졌지만 관장님 덕분에 친구들은 아직도 그 사건의 범인이 저인지를 모르고 있었네요. 모르고 있네요. 자, 이런 거는 근데 좀 감동스럽네요. 뭐 딱히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나쁜 짓을 해야 되나요? 사실 이게 나쁜 짓인지 아닌지 뭐 인지를 못하는 뭐 그런 식인 것 같아.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쵸? 나쁜 짓이라고 하기도 좀 뭐 그렇네. 뭐 일단 관장님이 태권도 관장님이 참 좋은 관장님이네요. 네, 이거 다 비밀로 해주고 이거 괜히 비밀로 안 하면 또 어린 마음에 또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또 막 도둑놈이라고 삿대질 존나 한다고. 야야 저 조심해 저 도둑질한다 막 이질하면서 맨날 뭐만 하면은 초등학생들 특징인데 뭐만 하면 뇌절 존나 하고 도둑질한다 이러면서 야 저 조심해 저거 제 앞에서 막 물건 놓고 가지마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거 낙인 찍혀 도둑놈으로.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야 이거 근데 너무 나쁜 일이라 가지고 좀 읽기가 그렇다.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 아니, 범죄라기보다는 약간 이거 좀 못 읽겠다 나는.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런 걸 읽으면 아니 진짜 너무 나빠가지고 기가 차 그냥. 아니 진짜 너무 나쁜데? 야 글 지웠는데? 아니 글을 지웠어. 아니 뭐였냐면은